네, 안녕하세요. 프론트엔드 개발자 정민우라고 합니다. 저는 퇴근 후 사이드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사이드 프로젝트는 제가 작년에 한 2주 동안 2명이서 좀 개발을 한 프로젝트인데요. 온라인 스트리머랑 시청자가 집단 지성으로 같이 게임을 하는 키비츠벅스라는 웹 게임이고요. 혹시 보신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도 안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트위치 계정으로 오어스로 로그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시청자들이 이렇게 좌표를 채팅으로 입력을 하면 이런 식으로 좌표에 투표가 되면서 가장 많이 득표된 좌표에 수가 착수되는 식으로 그 게임이 이어지는 방식으로 오목이 진행되는 게임입니다. 좀 자랑 을 하자면 4,800명 이상의 스트리머가 이용을 했고요. 그리고 유튜브 조회수가 한 300만 이상이 나오고 8,400명 이상의 사용자가 구글 애널리틱스에 등록이 됐어요. 이게 그 유명한 분들이 막 방송을 하실 때는 19,000명 이상씩 시청자가 동시에 참여를 해서 실제 사용자는 좀 더 많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조금 자연스럽게 구동이 되는 그런 안정적인 서비스였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1년이 넘게 서비스를 했는데 서버 비용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기획을 할 때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좀 사용자 경험입니다.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렇게 사용자들이 투표를 한 좌표가 제일 높은 좌표가 저런 식으로 사용자가 직접 선택을 한 것처럼 뜨는 그런 UI를 좀 접목을 시켰는데 이 부분에서 좀 좋은 반응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방송 화면에서 채팅으로 이런 식으로 투표를 게임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참여도를 높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사용자의 니즈를 좀 파악하는 게 중요했는데요. 스트리머는 방송 콘텐츠를 확보하는 게 중요했고, 그리고 시청자는 참여형 그리고 그 스트리머와 소통을 하고 참여형으로 콘텐츠를 하는 것을 필요로 했는데 이런 두 가지 니즈에 다 충족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미 성공한 플랫폼과 유명인을 좀 활용을 했다는 점인데요. 이런 그 사이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 좀 광고나 홍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팬들이 자발적으로 좀 스트리머들한테 컨텐츠를 추천을 하면서 좀 자연스러운 광고 효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플랫폼과 유명한 분들한테 좀 약간 편승해서 이런 식으로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시는 것도 좀 괜찮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나서 생각이 드는 부분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짧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군가 좀 사용해 보면 좋을 프로젝트 서비스를 만들어 보시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같은 맥락으로 프로젝트가 아무리 작아도 구글 애널리틱스를 한번 달아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한두 명이라도 좀 사용자가 찍히는 경험이 조금 사이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좀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술적인 욕심은 살짝 버려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재미있게 프로젝트를 하는 게 사이드 프로젝트에 저는 조금 알맞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기술적인 욕심 때문에 팀 빌딩을 하기도 조금 문제가 생기고 이런 소통의 과정에서 좀 다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그래서 기술적인 욕심은 살짝 버리고 좀 재미있게 프로젝트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좀 조그만 규모로 가까운 사람이랑 짧게 꼭 끝까지 한번 해보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팀 빌딩이 아까 어렵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좀 남는 시간을 좀 기꺼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좀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좀 조그만 규모로 시작해 보시면은 좀 성공적인 사이드 프로젝트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제 그냥 연락처이고요. 짧은 시간이어서 궁금했던 부분 있으시면은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퇴근 후 개발자 트랙에서 커뮤니티와 이분하게 성장하기라는
발표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공유드릴 프론트엔드 개발자 김승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퇴근 후에 다양한 커뮤니티를 참여하면서 이때까지 빠르게 성장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이런 커뮤니티를 참여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에피콘프에서 제 얘기를 한 적이 있고 두 번째로는 AWS 소모임에서 제가 관심 있는 Next.js라는 기술을 발표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탐이라고 이제 그 제가 직접 모가콜을 하기 위한 스터디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프론트엔드 좀 기술적 지식이 부족한 것 같아서 책 스터디 모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거에 우한테크 코스 5기 프리 때 제가 아쉽게도 최종 합격은 못했지만 그때 여기에서 제가 커뮤니티 함께 성장하는 방법을 배웠었는데요. 이따 끝에 이스터에그도 있으니까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커뮤니티에 퇴근 후 개발자가 이렇게 참여해야 되니까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참여하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 기술적 갈증을 해결할 수 있고 또 이제 내가 생각하지 못한 거를 서로 공유받을 수 있고 또 이제 꾸준히 공부하는 습관도 만들 수 있고 또 개발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같이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책으로 스터디하면서 기술적 갈증을 해결했고 또 이제 다양한 컨퍼런스에 우아한콘 같은 이런 것에 참여하면서 서로 공유하는 것도 할 수 있었고 또 이제 혼자가 아니라 같이 모가코를 운영하면서 꾸준히 공부하는 습관을 만들 수 있었고 또 이제 사람들과 이렇게 꾸준히 만날 수 있는 스터디를 직접 운영하면서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고민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이유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집단지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발표하셨던 분의 오목처럼 저희가 혼자 했을 때는 잘 고민이 해결이 안 되더라도 같이 저렇게 중간에 있는 교집합에 있는 가까운 이제 최대한 베스트 프랙티스에 가까운 생각이 집단지성에서 잘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제가 이제 직접 커뮤니티에서 했던 경험들에 대해서 공유하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제가 그 모가코를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개발자는 이제 꾸준히 롱런 하려면은 공부할 수 있는 습관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모가코를 강제적으로 저에게 이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해서 그 퇴근 후에도 꾸준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발표 드리븐 디벨롭인데요. 이거는 요것의 목적은 제가 좀 애매하게 알고 있거나 알고 있는 지식들을 보다 명확하게 무조건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거를 실제로 한 달 정도 준비를 했는데 그 중에서 넥스트JS 공부를 8할 정도 할애했고 발표 장비는 2할밖에 준비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누군가에게 발표한다는 거는 좀 많은 것을 공부해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발표 드리븐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물리학자가 실제로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블로그 글쓰기인데요. 요거는 그냥 오답 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공부하면서 몰랐던 개념들을 공유하고 그런 그 회고들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컨퍼런스 참여인데요. 컨퍼런스 참여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기술을 내가 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좀 이걸 해결하는 다른 회사에서 해결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오픈소스의 기여는 저는 이거 개발자가 성장할 수 있는 협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면 오픈소스에 기여한다라는 것은 프리캐스트 조건들도 빡세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것들이 머지되는 기준도 되게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 오픈소스는 개발자로서 협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사이드 프로젝트인데 이거는 앞서 말씀해주신 두 분의 그 의견과도 매우 동의를 하고 저는 이것들을 제가 언제든 연습할 수 있는 연습장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이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저 커뮤니티를 통해 배운 것이 있는데요. 네, 저는 사실 그 처음 신입 개발자로 취업했을 때 개발 실력이 매우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입스크립트 책을 직접 스터디하면서 직접적으로 개발 실력이 향상될 수 있었고 또 전 이것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언제든 고민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단톡에서 내 고민들을 꺼내고 이것들에 대해서 같이 공유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부하는 습관을 이렇게 디스코드에서 참여하면서 화면 공유하면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게 했고 이런 식으로 자격증도 땄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 의견을 좀 잘 전달하는 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끝으로 저는 그 우한테크 코스 프리 과정을 토대로 저는 커뮤니티에 잘 참여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여기 보시면은 복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한테크콧에서 여러분의 성장을 최대한 잘 하라는 말이었어요. 저는 이 기회를 빌어서 제가 잘 성장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복수에 성공했다라고 발표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엘리나에서 머신러닝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김성록입니다. 네, 개발자들에게 중요한 것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지속적인 성장을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지속적인 성장에 또 가장 연관되어 있는 것이 흥미 같아요. 성장과 흥미는 되게 그 상호 보완적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성장 안에서 흥미를 찾고 또 그 흥미로 인해서 또 다른 성장을 하기 위한 발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려면 지속적인 흥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속적인 흥미를 두 가지로 이번에 나눠봤어요. 흥미는 개인적 관심사와 가장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속적인 것은 프로젝트로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둘을 연결하면 개인적 관심사와 연결된 프로젝트가 지속적인 흥미와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케 하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 개인적 관심사와 연결된 프로젝트가 사실 회사 프로젝트와 연결이 되면 가장 좋은데 그 회사만의 또 사정이 있잖아요. 근데 우한 형제들에서는 우아톤으로 그런 거를 조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좋은 문화라 생각을 하는데 우아톤을 참가할 수 없는 저는 징글징글하게 퇴근 후에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저는 개인적 관심사가 맛집을 찾고 맛집을 탐방하고 누군가 맛집을 물어보면 공개하고 그다음 맛집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거를 좀 보물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 역시 개인과 상황에 맞추어서 맛집을 추천해 줄 수 있는 프로젝트를 쩝쩝랩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이클로 했을 때 지속적인 성장과 지속적인 흥미와 이게 또 개인적 관심사로 또 다른 프로젝트를 할 수 있고 이것이 개발자에게 필요한 것을 계속해서 공급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요거에서 나오는 이점을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스스로 개설한 프로젝트라서 학습 니즈를 먼저 느끼고 학습에 참여하다 보니까 되게 적극적인 학습 자세와 빠른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은 적절한 치밀함과 적절한 자신감으로 할 때 가장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코딩의 리듬을 퇴근 후에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이게 좋은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배운 것들을 귀신같이 업무에서 갑자기 쓰라고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 업무 능력 향상도 좋았고 그리고 저는 회사에서 개발이 잘 안 풀릴 때는 일상에도 좀 많은 영향을 미치는 기분에 영향을 미치는 걸 경험을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퇴근 후 프로젝트에서 그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회복 탄력성에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개발 분야가 워낙 기술 발전이 빠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잘하고 있는가, 그다음 이게 제가 소질이 있는가, 특히 AI 제가 속해 있는 머신러닝 AI 분야에서는 워낙 빠르다 보니까 제가 잘 팔로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에서 회사에서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지만 퇴근 후 프로젝트에서 그런 기회가 늘어나다 보니까 제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잘 못하고 있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확신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도 퇴근 후 프로젝트를 찾기 위해서 조금 그 GPT와 함께 대화를 하면서 물어볼 수 있는 그 어떤 노션 템플릿을 제작을 했어요. 이 발표에 대한 블로그 글도 같이 담겨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퇴근 후 프로젝트로 다 같이 징글징글하게 성장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발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JMP 메디라는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권대건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는 운영진께서 왜 제가 맨 마지막으로 배치됐는지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선배를 좀 잘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일단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주제로 좀 가져왔습니다. 일단 저를 소개 잠깐 드리자면은 16년 정도, 올해 17년째 개발을 하고 있고 JMP 미디라는 회사에서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지니어로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제가 이제 재작년에까지 이제 24.5라는 회사에서 CTO를 좀 역임했었습니다. 그 현재 지금도 다른 멘토링도 진행하고 있는데 AWS에서도 멘토링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저기서 멘토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고 GDG 인천이라는 데서 오거나이저로 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단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좀 설계해 주시면 되면 어떤 부분일까로 잠깐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은 목적이라는 부분들 잘 생각해보죠. 여러분들 퍼포스 드리븐이라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근데 이걸 삶에 좀 대입했을 때 어떤 부분일까라고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 잘 생각해 보니까 개인이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와 목표에 따라 사는 것이라고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가치와 목표에 따라 사는 거라 한다면은 여러분들 그냥 눈에 보이는 부분만 좀 많이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나의 가치는 무엇인지 그리고 나의 목표는 무엇인지. 예를 들자면 개발자의 목표는 뭐 CTO가 되겠다 혹은 뭐 돈을 많이 벌어서 정말 유능한 개발자가 되겠다라는 부분들 표면적인 부분은 안 되지만은 일단은 나의 삶을 라이프로 전체적인 관점에 봤을 때 이 가치는 또 다르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때는 저희가 만약에 개발자를 그만뒀을 때 어떻게 될까라고 한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흔들릴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 좀 올바르게 곧게 그 목표를 향해서 좀 살 수 있다고 좀 많이 느낍니다. 그 중에 하나도 목적이 개발자가 되는 게 아니라 목적이 이제 일부는 저희가 개발자는 수단으로서 우리 과정으로서 거쳐가는 그런 부분들을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의 그 5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어요. 한번 셀프로 한번 진단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나는 왜 개발자 커리어를 쌓고 있는지 그리고 개발이라는 게 진짜 진정한 게 무엇인지 단순하게 서비스 개발해서 그 목적을 배포하고 이렇게 단순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대한 사용자는 누구고 그리고 그들로부터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떤 좋은 영향을 끼쳐서 나로 인해서 또 어떤 좋은 그런 발전에 기여를 했는지라는 부분을 좀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내가 언제까지 개발자 커리어를 지속할 수 있을지를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그럼 개발자 커리어로서 나는 50대, 60대까지 평생 개발할 거. 이거는 좀 여러분 현실성 불가능한 거 아실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최대한 오래 일을 할 수 있을까? 개발자로서 성장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은 나의 육체적 배터리 상태와 정신적 배터리 상태를 항상 체크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 있어요. 워라벨이랑 또 워라벨은 좀 잘 아실 거예요. 일과 삶의 균형이라고 하시죠. 근데 한 가지 또 단어가 또 있으실 거예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워크 앤 라이프 하모니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과 삶의 조화, 공존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약간 이제 같은 의미인 것 같지만 좀 달라요.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것은 나의 일과 내가 하는 이제 그 일하는 부분과 혹은 그 휴식이란 그런 개념을 좀 구분해서 나의 삶과 구분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것을 균형적으로 이제 내 삶을 이제 살아가는 그런 부분을 봐주신다면은 일과 삶은 그 내 삶 속에서 일을 하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이 정해진 거예요. 같이 일도 하고 그 내 삶을 살아가는 데서 일이 같이 그 안에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지만 이 부분들을 나는 워라벨이 좋아, 나는 워크앤 라이프 하모니가 좋아 이런 부분들은 단정 지을 수는 없고 때에 따라서 서로의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이 부분들을 좀 유연하게 좀 적용해 보시는 걸 좀 추천드릴 것 같아요. 근데 목적이 이끄는 삶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3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일단은 아까 앞서 4분 발표하셨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이에요. 그 충분한 휴식과 운동, 균형 잡힌 식사 등으로 지속적인 건강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즐겨야 됩니다. 일단은 무엇보다 개발이 재미가 없으면 안 되고 내 삶이 재미없으면 안 되고 그 작고 큰 즐거움을 찾고 그 성취감을 통해서 행복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항상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확보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개발들을 꾸준하게 할 수 있게끔 길게 최대한 오랫동안 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면은 여러분의 목적은 꼭 이루어질 거고 그 목적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 거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